예, 깡쌤의 안드로이드 프로그래밍 스텝 바이 스텝 실습 18장 머티리얼 디자인 세 번째, 코디네이터 레이아웃과 앱바 레이아웃 쪽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서포트 라이브러리 머티리얼 디자인을 위해서 나와 있는 디자인 서포트 라이브러리에 제공되는 뷰들 중에서 코디네이터 레이아웃과 앱바 레이아웃을 좀 같이 이용을 해서 연동하는 부분을 좀 테스트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액티비티의 화면 상단 자체를 앱바 레이아웃 가지고 좀 구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앱바 레이아웃에 툴바를 이용을 해서 상단을 좀 구성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어, 코디네이터 레이아웃에 의해서 전체가 같이 좀 연동이 되게끔 이런 식으로 한번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실습을 위해서 액티비티를 하나 새로 만들고 갈게요. 그래서 만들어져 있는 모듈에다가 액티비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new에서 액티비티, empty 액티비티. 그래서 액티비티 클래스명은 저는 랩 18 언더바 3 정도로 주고요. 독립적으로 돌리기 위해서 체크박스 체크하겠습니다. 자, 필요 파일들을 좀 카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하나 드로워블에다 카피할 거고요. 그 다음에 메뉴 쪽을 좀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만들어져 있는 액티비티도 소스 영역에다 좀 복사해서 쓰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드로워블에 보시면은 앱바 이미지.jpg 요 앱바 상단 부분을 표현하기 위한 이미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거를 복사해서 드로워블 폴더에다가 복사를 해 놓죠. 자, 이렇게 하고요. 자, 이번에는 메뉴 쪽 그래서 세 번째 실습을 위한 메뉴 XML 파일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뉴 XML 파일은 제가 뭐 메뉴 가지고 이벤트 처리할 생각은 아니고요. 화면에 툴바 즉 액션바의 메뉴가 나오는지 즉 다시 말해서 툴바에 의해서 액션바가 표현되는지를 화면에 확인하기 위한 용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사해서 메뉴 폴더에다가 붙여놓죠. 자, 그리고 자바 파일도 그래서 자바 쪽에 보시면은 랩 18 언더바 3 액티비티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복사해서 자바 영역에다가 붙여 놓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좀 붙이자마자 에러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레이아웃 XML 파일을 제대로 만들면은 에러는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전체적으로 이번 실습 자체가 레이아웃 XML 파일 구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바 코드는 이전에 살펴봤던 내용들이니까 자바 코드는 그냥 이걸로 그대로 이용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화면 하단에 뭐 리사이클러 뷰에 의해서 화면이 나오는 이런 정도의 코드는 좀 준비가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저기 액티비티의 UI 중에서 윗부분에 액션바가 나오는데 액션바를 액티비티 윈도우에서 자동으로 준비하는 액션바를 사용하지 않고 개발자 뷰로 핸들링할 수 있는 툴바를 이용할 겁니다. 그래서 레이아웃 XML 파일에 툴바를 명시해서 화면에 출력하겠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은 액티비티의 스타일을 지정을 해서 액션바가 나오지 않게끔 액션바를 준비하지 않게끔 설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가장 먼저 해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values의 스타일 지정은 styles.xml 파일이죠. 이 styles.xml 파일에 이번 액티비티를 위한 스타일을 하나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스타일 이름은 랩3 테마 요 정도로 우리가 지정을 할 거고요. 상속 하나 받아서 해보도록 하죠. 위에 거 그대로 상속받을까요? 이렇게 정의를 했고요. 액션바 즉 툴바의 색상이나 이런 것들을 결정하기 위한 거는 위에 걸 그대로 복사해서 좀 쓸 거고요. 자, 여기에다가 저희는 레이아웃 XML 파일에서 툴바로 액션바를 표현할 거다. 그러면은 윈도우 준비될 때 자동으로 액션바가 나오지 않게끔 하기 위한 설정. 윈도우 액션바 false. 그 다음에 아이템 윈도우 no title true.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세 번째 액티비티를 위한 스타일을 지정한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 테마를 매니페스트 파일에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 파일의 세 번째 실습 부분, 여기에다가 테마를 지정을 하죠. 그래서 금방 만든 스타일의 랩3 테마, 이렇게 되면은 테마가 이 액티비티에 적용이 됩니다. 자, 이제 레이아웃 XML 파일을 이용해서 코디네이터 레이아웃, 툴바, 앱바 레이아웃 등을 한번 명시해 보는 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액티비티 만들 때 자동으로 만들어져 있는 레이아웃 XML 파일, 루트 태그 자체를 코디네이터 레이아웃으로 명시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ID 값 설정을 하죠. 그래서 ID 랩3 언더바 코디네이터 정도다라고 줬고요. 뭐 교재랑 뭐 그냥 내버려 두셔도 되는데 교재랑 완벽하게 좀 동일하게 가볼까요? 그래서 여기다가 true라고 지정을 해주고, 자, 그 다음에 그 하위에다가 앱바 디자인 서포트 라이브러리에 제공되는 앱바를 명시를 했습니다. 컨텐츠 영역, 윈도우의 컨텐츠 영역이 일반적으로 툴바, 액션바로 구성할 수 있는데요. 그 부분을 좀 더 다양하게, 그래서 툴바를 포함한 개념, 액티비티의 상단 부분을 좀 다양하게 꾸미기 위한 게 앱바 레이아웃이죠. 그래서 매치 페런츠 사이즈를 좀 키우죠. 242 dp 정도. 이렇게 명시하고요. ID 값도 좀 줍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랩3 언더바 앱바 정도의 ID 값으로 좀 줄 거고요. 몇 가지 좀 설정을 하면은 true라고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테마도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라이브러리 제공되는 코드 어시스트 자동 완성 기능이 안 되네요. 그럼 타이핑 시에 좀 주의를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고. 이렇게 지정을 해서 앱바를 하나 명시를 했고요. 자, 앱바를 쓰는 이유가요. 우리가 액티비티 컨텐츠 영역 윗부분을 좀 다양하게 꾸미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안쪽을 이 앱바 레이아웃 안쪽을 좀 명시를 해줘야 되는데 제일 먼저 collapsing 툴바 레이아웃을 명시를 해서요. 앱바 자체가 접힐 때 어떻게 접힐 거냐라는 거를 좀 명시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치 페런츠 얘는 242 dp 정도로 우리가 가져갈 거고요. 그 다음에 ID 값도 하나 부여를 하죠. 그래서 얘는 랩3 언더바 콜랩싱이라고 지금 지정을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부가적인 좀 설정을 좀 해줘야 되겠는데요. 컨텐트 스크림 그래서 칼라 값을 하나 지정을 해주게 되고요. 만약에 이 스크롤에 의해서 앱바 자체가 좀 줄어들었을 때, 뭐, 즉 툴바 정도만 나오게끔 줄어들었을 때의 백그라운드 칼라 값, 정도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여기에다가 교재랑 동일하게 타이틀 마진 바텀 그래서 한 50 dp 그 다음에 타이틀 스타트 마진 스타트 이거는 32 dp 어 타이틀 문자를 좀 써줄 건데 그 타이틀 문자의 하단에서 아니면은 시작 부분에서 얼마 정도 떨궈서 나올 거냐라는 거를 명시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번에는 레이아웃 언더바 스크롤 플래그 그래서 스크롤 되고 오화예요. 이렇게 지정을 하면은요.
앱바 자체가 되게 이제 좀 사이즈가 크게 나오죠. 242dp 정도 줬으니까. 예, 그랬을 때 밑에 본문 부분을 리사이클러 뷰로 할 건데요. 리사이클러 뷰가 스크롤 될 때 앱바 자체가 같이 스크롤 되게끔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스크롤 되라. 예, 라는 거고요. 이 속성은 뭐냐? 스크롤 돼서 최종 다 사라질 거냐? 아니면은 툴바 정도의 사이즈까지 스크롤 된 다음에 예, 멈출 거냐? 예, 요거를 지정하기 위해서 그런 스크롤과 관련되어 있는 정책을 지정하기 위한 속성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타이틀 문자를 줘요. 그래서 그냥 타이틀 문자는 뭐 요 정도로 설정을 할 건데요. 예, 결국 이 타이틀 문자열이 예, 어느 마진 값을 얼마나 떨궈서 나올 거냐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정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앱바이고요. 앱바 안에 콜랩싱 툴바 레이아웃이 정의가 됐어요. 그래서 이 앱바로 상단을 좀 다양하게 꾸미겠다라는 거고, 그랬을 때 접힐 때 어떻게 접힐 거냐의 정책을 명시한 건데요. 그러면은 앱바의 상단을 어떻게 꾸밀 건데의 문제가 됩니다. 뭐 단순하게 그냥 문자 하나만 위치시킬 수도 있지만 보통 이제 이미지 같은 것들 많이 주죠. 그래서 이미지 같은 걸로 우리가 좀 설정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아이디 값도 좀 부여하고요. 예, 이 정도로 이미지를 좀 지정을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이미지에 들어가는 속성들, 예, 그래서 스케일 타입을 예, 센터 크롭으로 지정을 하고요. 예, 그러면 어느 이미지가 나오냐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src 골뱅이 드로워블에 아까 카피했던 예, 이미지 하나를 지정을 해주고요. 자, 거기에다가 예, 레이아웃 접히는 모드는 어떤 모드로 갈 거냐라는 건데요. 일단은 이 앱바가 하단이 리사이클러뷰인데 리사이클러뷰가 스크롤 될 때 앱바가 같이 스크롤이 돼서 접힙니다. 여기 이제 스크롤이라고 돼 있으니까 예, 그럴 때 얘는 초기서부터 같이 스크롤 돼야 된다. 예, 스크롤 시작하자마자 얘도 같이 스크롤 돼서 사라져야 된다라는 걸 명시한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여기에 툴바 얘를 명시합니다. 예, 그래서 툴바 매치 페런츠고 사이즈는 예, 높이 값은 예, 이런 식으로 좀 지정을 해줬고요. 아이디 값 부여하죠. 예, 랩3 언더바 툴바 정도로 우리가 부여를 해주고요. 예, 그 다음에 부가 속성으로 마진 예, 레이아웃 언더바 마진 예, 이거 8dp 정도로 주고요. 교재랑 동일하게 예, 그 다음에 예, 컬러싱 모드 예, 이거를 핀이라고 지정을 했습니다. 자, 예, 보세요. 지금 예, 전체가 앱바예요. 지금 앱바로 감싸 있는 영역이죠. 그래서 앱바로 감싸 있는 영역에 접히는 모드를 지정한 거고요. 이 안에 예, 앱바 상단 부분을 이미지 뷰하고 툴바 가지고 구현을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액션바죠. 근데 액션바는 액티비티 윈도우에서 자동으로 준비하는 거고 예, 툴바다라는 건 개발자가 뷰로 핸들링할 수 있는 액션바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레이아웃 XML 파일에다 이렇게 명시해서 출력을 시킬 수 있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액티비티의 상단을 구성하겠다는 겁니다. 툴바와 이미지 뷰를 포함시켜서 예, 그런데 접힐 때 얘가 스크롤이니까 접히죠. 예, 그럴 때 얘는 초기서부터 같이 접히고 얘는 예, 핀으로 고정해놨다. 예, 얘는 스크롤 시에 얘는 움직이지 않는다. 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설정을 한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여기까지가 앱바 레이아웃을 정의한 거고요. 예, 그러면 앱바 레이아웃 하단에 실제 본문은 이라는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 본문은 리사이클러 뷰로 예, 그래서 리사이클러 뷰를 정의합니다. 예, 이렇게 우리가 정의해 주고요. 예, 아이디 값도 좀 주죠. 예, 그래서 아이디 뱅이 플러스 아이디에 랩3 언더바 리사이클러라고 지정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의도는요, 이 리사이클러 뷰에 의해서 목록이 나올 거고 당연하지만 리사이클러 뷰는 유저에 의해서 스크롤이 됩니다. 예, 그 스크롤이 될 때 필요에 의해서 앱바를 쓰기는 썼지만 앱바가 너무 큰 사이즈를 포함하고 있다 보니까 이거를 스크롤할 때 앱바가 같이 스크롤돼서 예, 상단 부분을 좀 줄여주면서 보겠다라는 의도가 됩니다. 그럼 유저가 리사이클러 뷰를 스크롤할 때 앱바가 같이 스크롤되냐? 기본으로는 안 되죠, 당연히. 예, 그거를 처리하기 위한 게 비헤이버예요.
그래서 behavior다라고 하는 애는 한쪽에 뭔가의 UI가 조정이 됐을 때 대표적인 게 스크롤입니다. 그러니까 스크롤 이벤트는 이쪽에서 발생이 되는 거죠. 유저가 리사이클러 뷰를 스크롤하는 거니까 그 스크롤 정보나 이런 UI 변경 정보를 다른 비헤이버 클래스에게 넘겨서 그 비헤이버 클래스가 같이 화면에 나오는 다른 뷰를 연동해 준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비헤이버를 명시하지 않으면은 연동이 안 되죠, 당연히. 그래서 리사이클러 뷰의 정보가 바뀌었을 때 같이 움직여야 될 비헤이버 클래스를 지정해 주는 게 관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앱바 스크롤 뷰 비헤이버. 자, 스트링 문자를 쓰긴 썼습니다만 이 스트링 문자는 실제 클래스명이에요. 그래서 이 클래스 라이브러리에서 만들어 놓은 클래스이긴 하지만 얘네들의 스크롤 정보가 이 클래스에 넘어가서 이 클래스에 의해서 앱바 부분이 조정이 된다라는 개념입니다. 자, 레이아웃 XML 파일을 만들고 있는데요. 화면의 상단은 앱바 가지고 만들고요. 화면의 하단은 리사이클러 뷰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하는 김에 플로팅 액션 버튼도 한번 해보죠. 그래서 플로팅 액션 버튼 랩 컨텐츠로 지정을 하고요. 여기에다 id 값을 줘요. 그래서 랩3 언더바 fab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정을 하고요. 살짝의 어떤 설정을 좀 해볼까요? align parent 어디에 위치할 거냐? layout 언더바 align parent bottom equal to 부모 하단에 그 다음에 layout 언더바 align parent right true 부모의 우측 하단에 위치시키자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우측 하단에 너무 딱 달라붙어 있죠. 그래서 마진 값으로 좀 떨궈줍니다. 레이아웃 마진 16dp 이렇게 좀 떨궈주고요. 그 다음에 플로팅 액션 버튼에 들어갈 이미지는 그거는 첫 번째 실습에서 카피했던 걸 그대로 쓸게요.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사이즈 FAB 사이즈 노멀로 가져갈 거고요. 그 다음에 앵커 골뱅이 id의 랩3 리사이클러 리사이클러 뷰 랩3죠. 랩3의 리사이클러 여기에 도킹되라 앵커. 그럼 도킹되는 위치는 앵커 그래비티 그래서 바텀 O와 라이트 O와 엔드 요 정도로 우리가 주고요. 클릭했을 때 테두리 원의 컬러 값 리플 컬러죠. 그래서 흰색으로 그냥 지정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화면을 구성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실습 자체가 레이아웃 XML 파일을 통해서 상단을 좀 다양하게 접히는 모드, 그 다음에 프로그램에서 뷰로 핸들링하는 툴바,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정한 거고요. 얘랑 연동하기 위한 자바 코드는 뭐 우리가 일전에 다 봤던 코드여서 레이아웃 저희가 카피했던 걸 그대로 좀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레이아웃 XML 파일을 이렇게 만들었고요. 바로 한번 돌려볼게요. 자, 결과가 잘 나왔는데요. 어쨌든 여기 위에 있는 파란색은 스테이터스 바고 그 밑에서부터가 액티비티 윈도우죠. 원래 액티비티 윈도우에는 액션바 정도의 한 줄 정도밖에 못 들어갑니다. 윗부분은. 그런데 앱바 가지고 좀 넓게 표현한 거며 거기다 이미지와 이런 툴바를 같이 위치시킨 거죠. 어쨌든 툴바가 액션바의 개념이니까 메뉴에 이벤트 처리를 하진 않았습니다만 일반적인 액션바처럼 메뉴를 포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타이틀 문자열이 이 위치에 나왔고요. 정상적으로 나온 것 같아요. 밑에는 리사이클러 뷰의 플로팅 액션 버튼. 자, 이 상태에서 저희가 자바는 카피한 걸 그대로 쓰긴 썼습니다만 플로팅 액션 버튼을 누르면 스낵바가 나오게끔 돼 있어요. 근데 이전 실습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스낵바가 밑에서 올라오면서 스크롤 되면서 올라오죠. 스낵바가 이 플로팅 액션 버튼을 가리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안 가려졌죠. 같이 올라가 버리죠. 지금
예, 상단으로 스크롤이 발생하는 거는 예, 스낵바에서 발생하는 건데 스낵바에 스크롤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이 플로팅 액션 버튼은 같이 위로 올라가 버린다.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코디네이터 레이아웃에 의해서 감싸 있기 때문에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그게 이제 코디네이터 레이아웃을 쓰는 이유가 되겠고요. 그 다음 요것도요. 여기에 지금 리사이클러 뷰로 항목이 쭉 나열이 됐어요. 뭐 하단이 이 정도죠. 그런데 필요하니까 상단을 앱바 아주 크게 표현을 하긴 했습니다만 예, 본문을 보는 게 쪼만해졌잖아요. 그랬을 때 하단의 리사이클러 뷰를 예, 스크롤했을 때 상단의 앱바 부분도 같이 접힌다라는 거죠. 예, 이렇게 해서 접히는데 이미지 뷰는 초기서부터 접히죠. 그런데 툴바는 접히지가 않고 있습니다. 이거는 툴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크롤 모드를 핀이라고 지정했기 때문에 안 접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랬다가 더 이상 접었을 때 이미지가 정상적으로 나오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그냥 예, 액션 바에 들어가는 칼라 값 정도로 그냥 칼라 값으로 대체된 거고 거꾸로 하면 나타날 거고요. 예, 이 칼라 값을 지정한 부분이 이 칼라 값을 지정한 부분이 이 부분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접혔을 때 그냥 백그라운드 칼라 값을 칠할 건데 이 칼라 값으로 칠해 버리자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 잘 수행이 되네요. 여기까지 진행할게요.